일단 너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처음 1강은 저 여러 가지 순열부터 나와 있는데 너네 이제 순열 조합을 배운 지가 좀 됐잖아. 한 1년 넘었지 지금. 그지? 그래서 이제 그거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러고 요걸로 갈게. 자, 그러면은 일단 경우의 수 먼저 설명을 좀 해볼게. 자, 경우의 수라는 건 어떤 사건의 가지수인데, 자, 요거 먼저 설명을 좀 해볼까? 얘네 시행이라는 게 뭔지 알고 있나? 시행? 하는 거. 그지? 보통 하는 거라고 하지. 그러니까 뭐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이라든지, 동전을 던지는 시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시행의 정의 자체는 좀 긴데, 그냥 간단하게 어떤 실험이나 관찰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뭔가 하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이라는 거는 이런 시행을 했을 때,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오는 그 결과 있지. 그 결과를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냥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시행을 했다고 해볼게. 주사위 한 개를 한 번 던지는 시행을 했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보통 기호로는 우리가 그냥 대문자 A, B, C 뭐 이런 걸로 표현을 많이 한다. A라고 하면 요 A에는 뭐가 있지? 246이 있지, 246. 그지? 그래서 그거를 표현할 때는 집합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2하고 4하고 6 이렇게. 됐지? 요런 게 이제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 사건의 가지수, 이 몇 가지야? 6가지. 쉣! 이게 몇 가지야, 지금? 이 숫자를 못 세나? 하나, 둘, 세 개. 맞지? 네. 세 가지라고 하지, 그지? 세 가지. 그러니까 이 사건의 가지수를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걸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지. 이해하지? 그러니까 사건을 구하시오랑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는 좀 다른 거야. 사건을 구하라는 건 그냥 말 그대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 값을 찾는 거고, 그리고 그 가지수를 찾으나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거는 이 사건의 가지수가 몇 가지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고. 이해하지? 그래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그 단어는 이런 가지수, 이런 어떤 사건의 가지수를 이제 얼마나 효율적으로 세는지 그런 거에 대한 공부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런 게 경우의 수고, 일단 이 경우의 수를 해서 세는 방법이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합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 합의 법칙. 뭐 한다는 거지? 뭐 하겠다는 얘기야? 더 하겠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두 사건 A, B. 그러니까 일단 두 개 이상의 사건이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두 사건이라고 해볼게.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때 이제 사용하는 게 합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뭔 말이냐면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주사위를 한 번 던졌다 해볼게.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그 나오는 눈의 수가 2의 배수의 눈이 나오거나 또는 5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요 2의 배수의 눈이라는 이 사건을 내가 A라는 사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5의 배수를 그냥 B라는 사건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이 A와 B라는 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나?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어. 그럼 그러니까 보통 정육면체 주사위 얘기하는 거겠지? 그럼 정육면체 주사위에서 만약에 여기 위에 이렇게 3이 나왔어. 그러니까 3이, 그러니까 원래 위에 있는 이 숫자를 읽잖아, 우리가. 그럼 요 위에 있는 숫자가 2의 배수면서 동시에 5의 배수일 수 있냐고. 아니지, 그지? 불가능하잖아. 그지? 그치?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합의 법칙을 사용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2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있잖아. 2, 4, 6 세 가지가 있잖아. 그래서 그 세 가지랑, 그 다음 5의 배수가 나오는 건 몇 가지야? 한 가지밖에 없지. 그치? 주사위의 눈이니까. 한 가지를 이제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더해서 총 4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이해하냐? 요게 합의 법칙이야.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문제에서 또는이 나오면, 그러니까 또는, 문제 이제 또는이거나, 아니면 뭐이거나, 뭐 이런 말이 나오면 합의 법칙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런 걸로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문제를 읽고 그 상황을 봤을 때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면 합의 법칙을 쓰면 돼. 이해하지? 그러니까 너무 이것만
찾아보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또는이 없다고 이건 합의 법칙이 아니네 이런 게 아니라 상황을 봐야 돼. 상황을. 문제를 읽고 그 상황을 파악해서 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그러면 이제 합의 법칙을 이용하는 거지. 이해하냐? 물론 지금 요게 지금 내가 상황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이번에는 내가 어떤 집합이 있는데 집합의 원소가 1부터 해서 10까지 자연수가 총 10개가 있대. 그럼 여기서 내가 한 숫자를 선택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숫자를 그냥 랜덤으로 그냥 하나 뽑았다고 쳐볼게. 그럼 거기서 그 숫자가 2의 배수이거나 또는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생각으로 하면 이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요 사건과 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이거의 가지수랑 이거의 가지수를 각각 구해서 더해주면 되잖아. 맞아? 그럼 2의 배수 몇 개야? 5개 있고 그 다음 5의 배수는 2개 있지. 이거 더해주면 되는데 근데 여기는 이제 겹치는 건 있지. 그치? 겹치는 거 뭐가 있어? 10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여기에서도 10이 존재하고 여기에서도 10이 존재하니까 그 겹치는 한 가지를 빼주는 게 맞겠지 이렇게. 그치? 왜냐면 10이라는 건 여기도 하나 들어갔고 여기도 하나 들어갔으니까 두 번 센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 합의 법칙 쪽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경우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겹치는 게 있으면 그거의 가지수를 세서 한 번은 빼줘야 돼. 이해하지? 오케이. 요런 게 합의 법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곱의 법칙이지. 곱의 법칙은 당연히 이제 곱하기로 이제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A, B가 뭐 할 때야? 어떨 때?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때를 얘기하는 거지. 동시에 일어날 때. 자, 이거는 보통 예시를 많이 하는 게 그냥 어디 들렀다 가는 걸 많이 하지. 그러니까 집에서 뭐 PC방을 갔다가 요즘 PC방 못 가냐? 여기도 못 가냐? 아, 가?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아, 그래? 그치. 너네가 코로나 때문에 PC방을 포기하진 않겠지. 그 다음 학원을 간다고 해볼게. 그럼 집에서 PC방 가는 길이 3가지가 있고 PC방에서 학원 가는 길이 4가지 있다고 해볼게. 그럼 집에서 PC방 갔다 학원 가는 그 경우는 몇 가지? 12가지라고 하지. 그냥 간단하게. 그러니까 집에서 PC방 가는 그 사건을 내가 A라고 하고 PC방에서 학원까지 가는 그 사건을 B라고 하면 그럼 A의 가지수는 3가지고 B의 가지수는 4가지잖아. 그렇지?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은 사실 동시에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동시간대라기보다는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왜냐면은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연속적으로 두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두 개의 가지수를 각각 구한 다음에 곱해서 12가지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해하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동시에라는 거는 물론 동시간대인 상황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이제 연속적이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해주면 돼. 연속적이라는 의미. 이해하냐? 그러니까 너네가 이 그러니까 사건 A니까 이쪽 길을 가는 동시에 이쪽 길을 갈 수 있어? 그건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이쪽 길을 가면서 동시간대에 이쪽 길로 갈 수는 없잖아. 그치?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가는 거지. 이해하냐? 그래서 이런 걸 그냥 동시에라고 얘기하는 거야. 물론 동시간대도 있긴 있어. 그런 상황이. 이해하지? 그래서 그 연속적이라는 말이랑 동시간대라는 그 말을 다 포함한 게 동시에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지?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곱의 법칙을 이용을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좀 노가다라고 할게. 그냥 다 세는 거야. 직접 세는 거지. 일일이 세는 거. 근데 이것도 그냥 일일이 세는 게 무식하게 그냥 막 세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규칙을 가지고 세는 게 그래 좀 체계적으로 세는 게 그게 너네한테도 좀 도움이 되는데 그냥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뭐 x 플러스 2y가 5보다 작거나 같은 XY의 순수쌍을 구하래. 그리고 이제 이 XY는 자연수다. 뭐 이렇게 나왔다 쳐볼게. 그럼 뭐가 있을까? 1. 1,2. 오케이. 그 다음에 1,1. 어?
2,1? 오케이. 3,1? 끝이야? 끝인가 이게? 맞아? 네. 이게 다겠지? 그치? 그럼 지금 너네가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는 뭘 기준 잡고 얘기를 한 거야? X, Y 자연수. 이걸 기준 잡았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기준을 잡고 생각한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X를 먼저 1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늘려나가면서 그때 Y 값이 될 수 있는 걸 찾은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기준이란 얘기야. 이런 게 체계적인 거지. 그러니까 그냥 막 생각하면 5 이하 되는 거니까 뭐 합이 5 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2도 있을 거고, 아니면 합이 뭐 3 되는 것도 찾아볼까? 뭐 1,1도 있을 거고, 아니면 합이 뭐 4 되는 거 한번 찾아볼까? 2,1이 있겠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완전 뒤죽박죽 생각하는 거고. 이해하냐 말이지? 지금 같은 경우처럼 이제 x 값을 하나 기준 잡고 이제 하나씩 늘려가는 거. 1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y가 될 수 있는 거 하나씩 찾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기준인데, 근데 기준을 지금처럼 x로 잡을 수도 있고 y로 잡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뭘로 잡냐에 따라서 이제 생각하기가 편한 게 있어. 그럼 지금 같은 경우 x로 잡아서 이렇게 4개가 나왔는데, 그럼 y로 한번 잡아볼게. 그럼 기준을 y로 잡아봐. 그럼 뒤에가 먼저 1부터 시작하겠지. 그럼 뭐야 또? 뭐 있어? x가 될 수 있는 거. 1, 그 다음 2, 그 다음 3, 그 다음에 1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지. 그 다음 2는 2하고 1 하고 끝이네. 그럼 4개가 똑같이 나오긴 하지. 뭐가 더 편하냐? Y가 편해? X가 편해? 네, 똑같아 솔직히. 그치? 이거는 별로 차이가 없지. 그치? 아니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이거의 합이 5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기준을 합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 기준을 합. 그러니까 둘이 합해서 5 되는 경우는 3,1하고 그 다음 1,2 이렇게 2개 있지. 그치? 그 다음 합이 4 되는 경우는 2,2가 있네. 요거밖에 없나? 2,1이지 병신. 요거밖에 없나? 그치? 요거밖에 없지. 그 다음 합이 3 되는 경우는 1,1밖에 없지. 그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합을 5부터 시작해서 5, 4, 3 이렇게 조금씩 줄여가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기준은 너네가 이제 세우기 나름이긴 한데, 뭐 X로 잡냐, Y로 잡냐, 아니면 합으로 잡냐, 이거는 세우기 나름이긴 한데, 이거는 딱히 정해진 게 있다기보단 너네가 생각하기 편한 걸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근데 이제 사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뭘 하든 간에 다 비슷비슷하잖아. 근데 좀 문제에 따라서 요렇게 생각하는 게 더 힘든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기준을 조금 더 쉽게 잡는 방법이 있다고. 문제에 따라서. 그래서 그건 이제 문제를 너네가 풀면서 터득을 해가야지. 이해하냐? 그래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세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규칙을 가지고 이제 세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또 이제 주사위 같은 거, 주사위 2번 던졌을 때 뭐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순수상 찾는 거. 그런 게 제일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또 이제 수영도라는 게 있어, 수영도. 들어봤냐, 혹시? 아니요. 처음 들어보냐? 수영도라는 게 뭐냐면, 너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볼게. 숫자가 1, 2, 3, 4가 4개가 있어. 4개의 숫자가 있고, 이걸 가지고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야. 그러니까 한 번씩 사용해서 중복 없이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선택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야. 근데 조건은 뭐냐면, 여기 첫 번째 자리에 1이 들어오면 안 되고, 두 번째 자리에는 2가 들어오면 안 되고, 세 번째 자리에는 3이 못 들어오고, 네 번째 자리에는 4가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 요게 조건이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2, 1, 4, 3 이런 건 괜찮은 거지. 맞지? 아니면 1, 3, 4, 2 이런 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지. 1 때문에. 이해하지? 그러니까 이런 가지수를 세보래.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게 그냥 순서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리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들어올 수 있는 숫자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지. 뭐가 있어? 2 아니면 3 아니면 4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맞지? 그럼 여기 첫 번째 2가 들어왔다 쳐볼게.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올 수 있는 게 뭐야? 1 혹은 3 혹은 4 들어올 수 있지. 그치? 그러면 2, 1이 들어왔다 쳐보자. 그럼 그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건 뭐야? 4만 들어올 수 있지. 3 못 들어오잖아. 그치? 그 다음 뭐야 그러면? 3만 들어올 수 있겠지. 그치? 요게 첫 번째. 그 다음에 2, 3 들어왔다고 치면
그 다음 들어올 수 있는 건 1. 4 하면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4, 1로 가야지. 맞지? 그 다음에 2, 4 들어오면 어떻게 돼? 1 하고 3이니까 1, 3이겠네. 1, 3이 가능하겠네. 이렇게 해서 일단 세 가지가 나오지, 그지? 그 다음에 얘는 3 들어왔다고 치면 그 다음 뭐야? 들어올 수 있는 게 1, 그 다음에 4밖에 없지, 그지? 2는 못 들어오니까. 맞지? 그럼 3, 1 들어왔다 치면 그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뭐야? 4, 2가 들어오면 되나? 그지? 4, 2. 여기 가능하겠네. 그 다음에 3, 4 들어왔으면 1, 2 들어와도 되고 아니면 뭐야? 2, 1 들어와도 되지, 그지? 그러니까 두 갈래로 또 나뉘지. 2, 1 혹은 1, 2 이렇게. 그러니까 얘도 세 가지가 나오지.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4가 들어왔다 치면 그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건 뭐야? 1 아니면 뭐야? 3밖에 없지, 그지? 그럼 그 다음 4, 1 들어왔다고 치면 2, 3이 들어와야 되네, 그지? 4, 3은 1, 2. 그러니까 1, 2 혹은 2, 1도 가능하지, 그지? 이렇게 해서 총 몇 가지가 나오는 거야? 9가지가 나오겠지. 9가지. 이해하냐?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너네가 이렇게 조건이 이제 좀 까다롭기 때문에 여기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가지수 뭐 2, 3, 4 중에 3가지 곱하기 뭐 2가 들어왔다 치면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 뭐 1, 3, 4 뭐 3가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는 없잖아. 얘는. 왜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중간에 분명히 꼬이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이렇게 하나씩 세는 거. 이렇게 이제 너희 마인드맵 같은 거 해봤잖아. 가지치는 거 있잖아. 그지? 그런 걸 수영도라고 얘기해, 그런 거. 그래서 이렇게 직접 세는 경우, 이런 거.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돼. 요거는 좀 외워줘야 돼, 근데. 이 상황. 그러니까 수영도가 딱 이 상황을 수영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일일이 세긴 세는데 이제 가지치기를 그러니까 하면서 쭉 나가는 그렇게 경우의 수를 세는 그런 상황을 수영도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그런 수영도의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이 상황은 조금 잘 나오는 편이라서 요거는 좀 외워주는 게 좋아. 요거는. 그리고 너네가 이걸 시험 시간에 만났을 때 이걸 또 일일이 세고 있기는 좀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웬만하면 좀 외워주는 게 좋아.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에서의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수영도는 총 9가지가 나와. 항상. 9가지가.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자리가 하나 추가돼서 5까지 나왔어. 그럼 5개에 대한 이 상황의 수영도는 총 44가지가 나와. 그럼 너네가 이걸 44가지를 다 일일이 할 수는 없잖아. 그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 웬만하면 외우라고. 이해하지?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경우의 수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순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 순열. 이거 다 얘기할 수 있나? 자, 순열이라는 거는 이제 그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게. 그러니까 얘는 이제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요거를 NPR이라는 기호를 쓰고 요걸 이제 순열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거 기억하냐? 기억이 나 이게? 계산하는 것도 기억하냐? 아, 기억해? 아, 그래? 그럼 다행이네. 그래?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 예를 들어서 A, B, C, D 4명의 학생이 있어. 그럼 이 4명의 학생 중에서 딱 2명을 뽑아서 한 명을 반장, 그 다음 또 다른 한 명을 부반장으로 세울 거래. 그럼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야? 4P2라고 쓰면 되지. 맞아? 그러니까 4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계산은 어떻게 돼? 4 곱하기 3으로 계산하면 되지. 맞지? 알고 있네. 그래서 12가지가 나오겠지. 그래?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냥 할게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게 이제 순열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뭐 일단 계산하는 방법은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대충 조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의 좀 핵심은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는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중요한 건 또 이제 일렬로 나열하는 것까지. 그지? 그러니까 n개의 구성원에서, 그러니까 총 n개의 서로 다른 구성원에서 여기서 서로 다른 r개를 뽑아갖고 요거를 일렬로 이제 나열을 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요게 한 뭉탱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요걸 우리가 npr의 순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하지? 그러니까 이 순열 같은 경우는 이제 순서를 고려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순서를 고려하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게 순열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지금 만약에 내가 두 명을 뽑았을 때 A랑 B를 뽑은 거랑 B와 A를 뽑은 거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면 이 경우랑 다른 경우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이제 순서를 고려한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를 고려하는 상황에서는 순열로 계산을 하는 거야, 무조건. 이해하지? 자, 그리고 이 순열에서 이제 나오는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쓰기만 하고 넘어갈게. 이건 좀 외워줘야 돼, 근데. 자, 일단 여기서 n-r팩분의 n팩이라는 공식이 있거든. 자, 요거는 보통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 요거는 이제 방정식을 푼다든가, 아니면 어떤 순열과 조합의 그런 그 성질 증명할 때, 그럴 때 좀 많이 사용을 하거든. 그러니까 요 공식은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원래 공식이 하나 더 있긴 한데 그거는 그냥 단순히 계산 공식이기 때문에 너네가 이거 하는 방법은 알잖아. 그치?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알잖아. 그래서 그건 굳이 공식으로 외울 필요는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NPR의 공식이라고 하면 그냥 요거 하나만 외워주면 돼. 이해하지? 그럼 몇 개만 좀 더 해볼게. 그럼 너네 4P4는 뭐야? 쉣. 자, 일단 이 4P라는 건 4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까면서 1씩 까면서 몇 개 나올 때까지 곱하는 거야. 2개 나올 때까지 곱하잖아. 그래서 4 곱하기 3이잖아. 그럼 얘는 뭐야? 4, 3, 2, 1이잖아. 4, 3, 2, 1. 4, 3, 2, 1을 그러니까 4, 3, 2, 1 곱한 걸 우리가 뭐라 그래? 4팩이라고 하지. 4팩. 그러니까 NP에는 N팩이야. 맞지? 그다음 4P1은 뭐야? 4겠지 당연히. 그지? 4P0은 뭐야? 요게 1이지. 요게 1. 맞지? 그 0팩은 얼마지? 1이지. 뭐 굳이 증명까지는 안 할게. 그냥 이렇게 그냥 소개만 하고 넘어갈게. 우린 지금 주가 이게 아니니까. 그래서 아무튼 순열은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조합이라는 거는, 조합을 보면, 조합은 이제 얘는 서로 다른 n개에서 얘들 일단 상황은 똑같아. 서로 다른 r개를 뽑긴 할 거야. 근데 이제 순서를 고려해 안 해?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뽑기만 하는 거야, 뽑기만. 그러니까 그냥 흔한 예시를 좀 들어보면, A, B, C, D 4명 중에서, 4명의 학생 중에서 그냥 당번 2명을 뽑는 거지. 뭐 주번이라고 하나? 당번이라고 하나? 그날에 그거 있잖아. 그 당일날에 뭔가 좀 굳은 일을 다 하는 그런, 알고 있지? 주번이라는 말을 쓰나? 세대 차이가 좀 나나, 지금? 당번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냐? 뭐 시다바리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당번 아무튼 그치? 당번 뽑는 거. 그럼 그거 뭐라 쓰면 되냐? 몇 가지야? 그러니까 4명 중에서 몇 명 뽑는 거야? 2명을 뽑지. 근데 얘는 뽑고 순서를 고려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잖아.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4C2라고 얘기하잖아. 맞지? 조합으로. 맞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자리가 2개가 있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얘는 A, B를 뽑은 거랑 B, A를 뽑은 거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라고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거. 맞지? 그러니까 뽑기만 하는 거지.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는 이제 조합으로 이제 가는 거지. 요 계산은 어떻게 하지? 그렇지. 4 곱하기 3을 2로 나누는 거지, 이렇게. 2팩으로.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4P2를 2팩으로 나눈다라는 공식이 있잖아. 그치? 요게 공식이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계산할 때 그냥 대충 뭐 굳이 뭐 기호까지 다 쓸 필요는 없으니까, 요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맞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 조합이랑 순열을 사실 구분하는 게 너네한테 제일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구분하는 가장 그냥 쉬운 건 그 상황을 봤을 때 순서를 고려를 하는지 안 하는지만 보면 돼. 그러니까 순서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면 그러면 순열이 되는 거고, 생각할 필요가 없으면 이제 조합이 되는 거지. 이해하지? 딱 그것만 보면 돼, 그것만. 그것도 이제 문제 풀면서 좀 얘기해 줄게.
이렇게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조합도 공식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좀 다른 조합의 성질 같은 걸 증명할 때 쓰는 공식이거든. 그래서 요거는 좀 외워줘야 돼. 이것도 요거분의 n팩이라고 하지. 이렇게. 요거 외워야 돼. 알았지? 요거 두 개는 써놔 거기다. 자, 그리고 뭐 이것도 한번 해보자. 자, 우리 4C4는 계산하면 얼마지? 1 1이지, 그지? 그 다음 4C1은 얼마야? 4 4. 그 다음에 4C0은? 1 그렇지, 1이지. 그리고 5C3이랑 5C2랑 같은 거 알고 있지?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5에서 3 뺀 2. 그지? 그러니까 NCR이랑 NCN-R가 같다라는 공식. 이건 알고 있지? 많이 해봤으니까, 옛날에. 그래서 요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내가 뭘 또 할라 했는데 요것도 한번 해보자. 자, 이 분할과 분배라는 게 있는데, 자, 요거는 좀 중요하다. 이거는 이게 은근히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어서. 근데 이게 또 뒤에서 계속 나오거든. 자, 요렇게 한번 해볼게. 자, 어떤 A, B, C, D 4명의 학생이 있어. 4명의 학생이 있는데 얘를 3명 1명의 2개 조로 이제 분할을 할 거야. 이렇게 분할을. 오케이? 그럼 그 가지수를 계산을 해보래. 그럼 뭐라고 쓰면 되냐? 3명 1명으로 이게 두 개 조로 분할을 할 건데, 그럼 그 가지수를 뭐라고 쓰면 돼? 4C3.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여기다 넣으면 되지. 그치? 그럼 여기 몇 명이 남겠어? 1명 남지? 그 1명 뽑아서 그냥 여기다 넣으면 되지. 그래서 곱하기 뭐 1C1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4가지가 나오지. 맞지? 그래서 이 4가지 한번 다 써보면 그냥 A, B, C의 D, 그 다음 A, B, D의 C, 그 다음 A, C, D의 B, 그 다음에 B, C, D의 A. 이렇게 딱 4가지가 나오지. 맞지?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3명 1명이 아니라 2명 2명일 때, 이때가 좀 문제가 되지. 2명 2명일 때. 그럼 이때는 이제 요거랑 좀 비슷한 생각을 하면 4명 중 2명을 뽑아서 넣고 남은 2명 중 2명을 뽑아서 여기다 넣는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맞아? 그럼 가지수는 어떻게 쓰면 되냐? 4C2 곱하기 2C2로 쓰면 되지. 그럼 요걸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얘는 6가지가 나오지. 맞아? 4 곱하기 3을 2로 나누면 되니까 얘 어차피 1이고. 맞지? 그럼 6가지가 나오는데 그 6가지를 한번 써보면 A, B 같은 조, 그 다음 C, D 같은 조, 그 다음 A, C, B, D 아니면 A, D, B, C, 그 다음에 B, C, A, D, 그 다음에 B, D, A, C, 그 다음에 C, D, A, B. 이렇게 총 6가지가 나오거든. 맞아? 6가지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똑같은 게 있지. 뭐랑 같아? 요 두 놈이 어때? 같은 거지. 왜냐면 AD 같은 조, BC 같은 조. 얘도 마찬가지. BC 같은 조, AD 같은 조.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이 지금 자리를 바꾸는 건 크게 상관이 없잖아. 그냥 지금은 그냥 2개의 조로, 그러니까 2명씩 2개 조로 분할을 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자리를 바꾸는 거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얘랑 같은 거지. 맞아? 그리고 요 놈과 요 놈도 어때? 같은 거지. ACBD, BDAC니까. 그 다음에 얘랑 또 어때? 얘도 마찬가지 같은 거잖아. ABCD, CDAB니까. 맞지? 그럼 결국 이걸,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온 6가지라는 거는 지금 몇 배가 불어있는 거야? 우리가 찾고 싶은 거에서. 2배가 불어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2로 나눠주는 작업을 해줘야 돼. 그래서?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그냥 단순히 2로 나누는 게 아니라 지금 조가 똑같은 명수가 있는 조가 하나, 2개잖아. 2명씩 2개 조잖아. 똑같은, 그러니까 2명씩 들어가 있는 게 2개 조가 있잖아. 그럼 얘네 둘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2팩이지. 이 2개 조를 일렬로 나열하는 게 2팩이잖아.
그럼 그거만큼 지금 불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는 2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지. 이해하냐? 그래서 계산을 하는 거는 정확하게는 4c 곱하기 2c까지 하는 거는 맞는데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2팩분의 1을 해줘야 그래야 정확한 값이 나온다는 얘기지. 이해하냐? 그치? 그럼 이번에는 6명이라고 해볼게. 6명. A, B, C, D, E, F까지 간다고 해보자. 그럼 6명을 2명씩 3개조로 분할한다고 해볼게. 그러니까 2명씩 3개조. 2명하고 2명, 그 다음에 2명. 이렇게 3개조로 분할한다고 해봐. 그럼 뭐라고 쓰면 돼? 6C, 2 곱하기 4C 곱하기 2C까지 하고 그 다음 뭐야? 얘는 이제 명수 같은 게 몇 개조가 있어? 3개가 있지. 그럼 얘는, 그러니까 얘도 이거 한번 써보면 A, B, C, D, E, F라는 게 있을 거고 A, B, E, F, C, D 이런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C, D, A, B, E, F 혹은 C, D, E, F, A, B 그 다음에 E, F, A, B, C, D 그 다음에 E, F, C, D, A, B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여기 포함되어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 가지수에. 근데 지금 이 6가지는 다 어때? 다 똑같은 경우잖아 지금. 어찌됐건 A, B 같은 조, C, D 같은 조, E, F 같은 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열된 경우의 수만큼 지금 불어 있는 거지. 여기에는. 맞아? 그래서 이제 명수 같은 게 하나, 둘, 세 개니까 총 3팩으로 나눠준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하냔 말이지? 그래서 여기다가 3팩분의 1을 곱하면 우리가 찾고 있는 가지수가 나오겠지. 이렇게. 이게 분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얘는 명수가 얘랑 같아 달라.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얘랑 얘랑 명수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겹치는 게 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이대로 그냥 하면 되거든. 근데 이렇게 명수가 같은 게 2개조 이렇게 뭐 3개조 나와버리면 겹치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겹치는 부분을 이제 나눠주겠다는 얘기지. 이렇게 됐냐? 근데 이걸 이제 너네가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 지금 2명씩 나눈다고 했으니까 4C, 2C까지는 쓸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지금 명수가 2명인 게 지금 딱 2개 나왔지? 그럼 명수 같은 게 2개 있다는 얘기니까 2팩분의 1을 곱해주면 된다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2명이잖아. 2가 3개잖아. 그러면 3팩분의 1을 곱하면 된다고. 이해하냐? 이걸 매번 이런 원리로 풀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구분해주면 돼. 그리고 이제 가끔 이게 이런 문제를 풀다가 EC 같은 경우는 계산하면 얼마야 이게? EC는 1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 결과에 크게 영향이 없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끔 안 쓰고 그냥 4C만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이걸 안 써버리면은 똑같은 명수가 몇 개 있는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러니까 끝까지 다 쓰는 게 좋아. 이해하지?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치? 자, 그러면은 10명 있다 해볼게. 10명. 자, 10명을 3명, 2명에 총 4개조로 분할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0C 3 7C 3 4C 2 2C 곱하기 자 봐. 명수 같은 게 3, 2개 있고 2, 2개 있지. 맞아? 그러니까 얘네랑 겹칠 수가 있어 없어? 없지. 왜냐면 명수가 다르니까. 얘랑 겹치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네끼리 겹치고 얘네끼리 겹치는 거야. 그러니까 2팩분의 1 곱하기 2팩분의 1을 하는 거지. 따뜻따뜻. 이해하지? 그렇게 해주면 돼.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분할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배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조를 나눴잖아. 그럼 조를 나누고 나서 이제 이 조에다가 그냥 이름을 붙인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너네는 1조, 너네는 2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네가 1조가 되고 얘네가 2조 되는 거랑 얘네가 2조 되고 얘네가 1조 되는 건 같아 달라. 그건 다르지. 그치?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여를 해주는 거지. 그럼 1조, 2조 두 개의 이름을 이 두 놈한테 배열을 하는 경우에 쓰니까 곱하기 뭐만 해주면 돼? 2팩토리얼만 해주면 되겠지. 이게 분배야. 그러니까 분배는 훨씬 간단하지. 이해하냐? 그럼 얘도 마찬가지. 둘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A, B, C, D, E, F나 뭐 A, B, E, F, C, D 이거는 지금 똑같은 경우야. 지금 분할까지 한 거는 그냥 이게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리만 바꾼 거니까. 근데 여기에 만약에 이름을 붙여주게 된다면 1조, 2조, 3조 이렇게 붙여주게 된다면 위에 거랑 밑에 거랑 같아 달라. 다른 거지 이제. 그치? 얘가 2조가 되는 거랑 얘가 3조가 되는 건 다른 경우잖아. 맞지?
그래서 이때는 그냥 이 조 이름 3개를 얘네한테 분배를 해준다. 그러니까 나열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럼 곱하기 뭐만 해주면 돼? 3패까지만 해주면 되겠지. 돼서? 자, 그럼 여기는 얘는 조 이름이 4개라고 하면 그럼 여기다 뭐 해주면 돼? 곱하기 4패 해주면 돼. 이해하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만약에 조 이름이 1, 2, 3, 4조가 아니라 조 이름이 1조부터 6조까지 있어. 그러니까 6개 조가 있고 그 중에서 얘네한테 이제 네 조한테 이제 이름을 부여를 해줄 거야.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돼? 곱하기 6피사를 해주면 되지. 6개 조 중에 4개 조의 이름을 뽑아서 나열을 해줘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6피사를 곱해주면 되겠지. 이해하냐, 말이지? 그러니까 요게 분배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지금 이렇게 듣기만 해서는 솔직히 잘 몰라. 문제를 좀 풀어봐야 돼. 문제 풀면서 다시 나오면 또 얘기해줄게.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원순열부터 들어갈게. 자, 원순열이라는 거는 이제 앞에서 아까 했던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에다가 이제 나열을 하는 건데, 원탁에다 나열하는 거지. 그냥 단순히 A, B, C, D 4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는 몇 가지지? 4팩이지, 4팩. 맞지? 4팩토리얼이라고 계산하잖아. 맞지?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일렬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얘네가 이제 원탁에 이렇게 있고, 그냥 뭐 A, B, C, D가 이런 식으로 한 자리씩 앉아서 삥 둘러 앉는 거지. 이렇게. 이런 가지수를 찾겠다는 얘기지. 그치?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생으로 찾는 게 아니라 이 일렬로 나열하는 요 순열을 좀 이용을 해서 요게 몇 가지인지를 찾으려고 하는 건데, 일단 이 원순열의 특징 같은 경우는 돌렸을 때 같을 수 있으면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하는 거지. 맞아? 그게 이제 특징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A, B, C, D 이렇게 있는 거랑 얘를 이제 90도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A, B, C, D 이렇게 나오지. 맞냐? 시계 방향? 맞지? 그러면 얘 90도 이렇게 싹 돌리면 얘랑 똑같을 수 있잖아. 그럼 이거랑 이거는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해하지? 그럼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돌리면 어때? A, B, C, D 이렇게. 이것도 같을 수 있지. 그치? 한 번 돌리면 되니까. 그 다음 한 번 또 돌리면 A, B, C, D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도 같은 거고. 한 번 더 돌리면 다시 저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4가지 경우는 다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돌렸을 때 똑같으면 이건 이제 같은 경우로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해하지? 이런 게 이제 원순열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이걸 이제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에 어떻게 적용을 시키려고 하냐면, 일단 지금은 자리에 구분이 없지만 내가 이렇게 그냥 자리에 구분을 좀 이게 임의를 좀 지어주면, 여기를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라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그럼 이 네 놈을 A, B, C, D 네 놈을 1, 2, 3, 4에 일렬로 그러니까 일렬이 아니라 1, 2, 3, 4에 앉히는 경우의 수는 그냥 4팩이지. 맞아?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일렬로 나열하는 거랑 좀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면, 자, A, B, C, D, 그러니까 1번부터 1, 2, 3, 4에 A, B, C, D 들어간 거. 그러니까 1, 2, 3, 4로 해볼게. 1, 2, 3, 4. 그 다음에 1, 2, 3, 4 자리에 지금 같은 경우는 D, A, B, C가 들어왔지. 맞아? 두 번째 거는. 그 다음 얘는 뭐야? 1, 2, 3, 4에 C, D, A, B가 들어왔고, 그 다음 마지막 거는 1, 2, 3, 4에 뭐가 들어갔어? B, C, D, A. 이렇게 들어왔잖아. 맞아?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일렬로 나열된 순열이었으면 이거랑 이 4가지는 다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일렬로 나열하는 거였으면? 다 다른 경우지. 그러니까 4팩 안에는 4팩이 계산하면 24가지인데 이 24가지 안에는 이 4가지 경우는 다 다른 경우로 여기에 세져 있을 거란 말이야. 맞아? 근데 이거를 원순열에 적용하는 순간 이 4개는 다 어때?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몇 배가 지금 불어 있는 거야? 4배가 불어 있는 거지, 4배가. 이해하냐? 그래서 이 24가지를 뭘로 나눠줘? 4로 나눠주는 게 우리가 찾고 있는 원순열이겠지. 그래서 계산하면 6이지, 그치? 됐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순열을 계산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4명을 일렬로, 그러니까 4명을 원탁에 앉힌다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4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 4팩을 쓰고 나서
그걸 이제 4명을 안 치는 거기 때문에 4배가 불어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4로 나눠서 그래서 계산하는 게 3팩토리얼로 계산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제 일반적인 식으로 표현하면 n명을 이제 원탁에 안 치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n팩 나누기 n이라고 하는데 이 n팩이라는 건 n 곱하기 n-1팩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n을 약분을 시켜주면 n-1팩이라는 공식이 나오겠지. 그래서 너네가 알고 있는 게 이거잖아 지금. 맞지? 그냥 하나 까고 팩토리얼 붙인 거. 이해하지? 그래서 이게 원순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원순열 일단 이 공식만 좀 잘 기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니다. 나머지는 내가 문제 풀면서 얘기를 해줄게. 일단 원순열은 그냥 이 정도로 일단 알고 있고 문제를 풀면서 좀 얘기를 해볼게. 너네 거기 한 페이지 넘기면 예제 1번 있지? 간단하게 이런 거 한번 좀 풀고 그러고 계속 설명할게. 자, 예제 1번 지금 서로 다른 5개의 접시를 원 모양의 식탁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놓았대. 그러니까 접시가 지금 여기 1번 접시, 2번 접시, 3번, 4번, 5번 접시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할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5개의 접시 놓은 게 아니지. 놓을 거지. 놓은 후에 5개의 접시 중에서 3개의 접시 위에 서로 다른 3개의 냅킨을 각각 한 장씩 올려놓는데 되게 이상한 짓을 하네. 이때 냅킨을 올려놓지 않은 접시 2개가 서로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뭔 소리야 이게? 일단 해볼게. 접시 5개는 우리가 여기다 놔야지. 우리가 놓는 거야. 맞아? 그럼 5개의 그 서로 다른 접시를 원순열로 배열을 하는 거니까 일단 몇 가지라고 하면 되냐? 일단 4팩이라고 할 수 있지, 그지? 맞지? 그럼 일단 나열된다고 해볼게.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이렇게 나열됐다고 쳐볼게. 됐지? 그리고 끝난 게 아니지? 여기서 또 뭐 해야 돼, 이제? 이 중에서 몇 개? 3개의 접시 위에 서로 다른 3개의 냅킨을 각각 한 장씩 올려놓을 거래. 그러면 이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접시를 뽑아야지. 그리고 냅킨을 올릴 건데 그 냅킨 3개가 다 똑같아, 달라. 다 다른 거지. 그러면 이거는 순서를 고려한다는 얘기야, 안 한다는 얘기야? 한다는 얘기지. 요게 이제 고민인 거야. 여기서 이렇게 고민을 하면 돼. 여기서 고려를 해야 되지. 왜냐면 냅킨을 내가 그냥 종류별로 A, B, C라고 하면 A, B, C 온 거랑 B, A, C 온 게 같아, 달라. 다르잖아. 그치? 왜냐면 여기 1번 접시에 A 냅킨이 온 거랑 1번 접시에 B 냅킨이 온 건 다르니까. 그러니까 순서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뭘로 계산하는 거야? 5개의 접시 중에 3개를 뽑아서 요거를 놓을 거 아니야. 그럼 뭐야, 그게? 5, P3으로 가는 거지. 이해하냐? 그러니까 순서를 고려한다라고 얘기했던 거의 의미가 이런 거야. 내가 뽑았을 때, 그러니까 내가 뽑은 순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순서가 바뀌면 경우가 달라지는지 같아지는지 그걸 이제 순서를 고려한다 안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해하지? 근데 만약에 지금 봐봐. 지금 5P3을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이렇게 뽑았어. 그러면은 이게 지금 빈 접시 아니야? 그치? 그럼 요 두 놈은 이웃하고 있잖아. 맞지? 근데 우리가 찾고 있는 건 뭔데? 이웃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지금 일단 5P3에는 뭐 요 5개 중에 3개를 뽑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우니까 뭐 이렇게 뽑는 것도 있을 거고 뭐 1, 4, 3으로 뽑는 경우도 있을 거고 되게 여러 가지 있잖아. 지금처럼 1, 5, 4를 뽑게 되면 2, 3이 이웃하는 거니까 조건에 맞지가 않지. 근데 만약에 1, 4, 3을 뽑게 되면 5, 2가 이웃하지가 않으니까 조건에 맞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이런 경우는 5P3 이걸 전체 가지수라고 생각한 다음에 여기서 뭘 빼면 돼? 뭘 빼면 될까? 여기서? 응? 5C3을 빼? 이 첫판부터 난이도가 너무 높은가? 3개. 3개.
여기서 그냥 이웃하는 경우를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기 안에는 그러니까 빈 접시가 이웃하는 경우랑 빈 접시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 맞지? 근데 우린 이웃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면 되잖아. 맞지? 이웃하는 경우를. 빈 접시가 이웃하는 경우. 그럼 그런 경우가 몇 가지가 있겠어? 다섯 개? 맞아? 몇 가지가 있지? 응? 왜? 서로 이웃하지 않는 경우잖아. 그러면 사흘 중복 이웃하는 거 아니에요? 이웃하지 않는 걸 찾는 거 아니야? 그 사흘은 이웃하는 거예요? 이건 상관이 없지. 그러니까 얘네는 이웃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지.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거는 냅킨을 얘네들을 올려놨잖아. 그럼 냅킨을 올려놓지 않은 접시는 이렇게 요거랑 요거 두 개잖아. 그럼 요 두 놈이 이웃하면 안 된다는 거지. 나머지는 상관이 없고. 그지?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조건이 이거 두 개가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이웃하는 경우를 뺀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맞아? 그럼 그게 몇 가지야? 왜 혹시 선배이 같지? 응? 5C3? 네. 왜? 이웃하지 않은 것을 보니까 OP3 했을 때는 이웃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OP3을 했을 때 아니지. 왜냐면 이렇게 뽑는 경우면은 이웃하는 거고, 내가 이렇게 뽑으면 요 둘이 이웃 안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그게 다 포함이 돼 있긴 하지. 그리고 5C3이랑은 그 이웃하는 거랑은 관련이 없어. 이건 이제 냅킨을 올려놓는 거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른 냅킨을 올려놓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걸로 가는 게 맞긴 하지. 5C 라고 하면 5C는 그러니까 근데 이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좋은 거야. 5C라고 한다는 건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빈 접시 두 개를 뽑는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게 만약에 이거랑 이 접시를 뽑는다고 하면 이 둘은 이웃하지 않으니까 조건에 만족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그냥 이웃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 아니야? 그냥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게 몇 가지야? 5개 있겠지. 그치? 요렇게 하나랑 요렇게 하나 이렇게. 이웃하는 경우를 빼야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5개만 빼면 되겠지. 이렇게. 5개만 빼는 게 아니지. 5개 곱하기 뭘 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5개라고 한 거는 지금 요렇게 한 거지. 요거 그러니까 빈 접시가 이웃하는 경우를 5가지로 센 거잖아. 그럼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거라고 치면 나머지 3개에는 이 냅킨이 하나씩 들어가야 되니까, 그치? 그 경우까지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 얘가. 이해하냐? 처음부터 이게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렵냐? 그냥 여기다 300을 곱해야 되는, 잠깐만. 처음부터 너무 어렵네? 자, 봐. 이렇게 해볼게. 일단 여기 4패까지는 당연히 이해가 되지? 그치? 그냥 접시 5개 나열한 거니까. 그 다음에 그 접시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냅킨을 서로 다른 세 종류를 이제 올려놓을 거니까. 그게 OP3까지는 이해가 됐지? 그치? 근데 이제 그 다음 이제 읽어보면 조건이 빈 접시는 이웃하면 안 된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 OP3이라는 거 안에는 빈 접시가 이웃하는 경우까지 포함이 되어 있잖아. 맞지? 그래서 그 경우를 빼려고 하는 건데, 근데 빈 접시가 이웃하는 경우, 그러니까 빈 접시가 이웃하는 경우만 보면 딱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이런 식으로 이 땅콩 모양이 총 5개가 있으니까 5가지잖아. 맞아? 근데 그 중에서 내가 한 가지 예시를 이렇게 이걸로 한다고 치면, 이게 이제 이웃하는 경우 한 가지 예시를 든다고 치면, 요 세 접시에는 이제 냅킨이 올려져 있다는 얘기잖아.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 냅킨이 올라가는 게 A, B, C 올라갈 수 있지만 B, A, C 올라갈 수도 있지.
그건 같아 달라? 다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곱하기 3패까지 해준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웃하는 게 요 두 개, 빈 접시 두 개가 이렇게 두 개 이웃하는데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 냅킨이 어떤 종류의 냅킨이 여기 올라가는지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A, B, C 냅킨이 올라가고 이 두 개가 그러니까 이 빈 접시가 두 개 이웃했어. 이거랑 그 다음에 B, A, C 이렇게 올라가고 이 두 개가 이웃했어. 이 경우는 같아 달라? 다른 경우잖아. 근데 이제 아까 이 5가지라고 한 거는 그냥 딱 이것만 보고 생각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까 여기 냅킨이 올라가는 것까지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곱하기 3팩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하냐? 됐냐? 큰일 났네 이거. 너무 어렵네. 자, 계산하면 이거 60이지. 543이니까. 빼기 30이지. 5, 6, 30이니까. 계산하면 30. 곱하기 24니까 얼마야? 720 나오겠지. 720. 됐냐? 아씨, 너무 어려운데? 예시를 이런 걸로 하면 안 되는데. 아씨. 일단 요렇게. 오케이, 알았어. 일단은 요걸로 일단 오케이. 일단 알았어. 물론 다른 풀이도 지금 여기 나와 있긴 한데, 그지? 나와 있긴 하네. 일단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 아씨, 이거 너무한데? 예시를 좀 쉬운 걸로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요거 볼게. 중복순열.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쉴게. 자, 중복순열은 이제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냐면,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이번엔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지. 일렬로 나열. 이렇게. 이런 경우의 수를 중복순열이라고 얘기하고, 기호로는 n 파이 r이라고 하지.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좀 구분을 해줘야 돼. 아까 순열 조합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아갖고 나열을 하냐 안 하냐 그거의 차이잖아. 근데 얘네는 서로 다른 n개까지는 똑같아. 근데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뽑는 거지. 그리고 나열하는 거지. 이해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너네 모스보 알고 있나? 모스보 알고 있지? 점하고 선을 가지고 만드는 그 암호 책이잖아. 맞지? 이 점하고 선 가지고 총 5자리의 암호를 만들 거래. 그 만들 수 있는 암호의 가지수를 구하래. 그러면 당연히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점 2개, 그러니까 중복을 허용할 수밖에 없지. 똑같은 걸 여러 번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 그지? 그럼 점 2개, 선 3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선 2개에 점 2개에 선 하나. 지금 사용하는 거는 똑같긴 하지만 이제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이 신호랑 이 신호는 다른 신호겠지, 그지? 다른 암호가 되겠지. 그러니까 순서까지 고려를 하는 거고 중복을 허용을 하는 거지, 당연히, 그지? 그래서 중복 순열로 가는 거지. 이해하냐 말이지? 그럼 그냥 단순 계산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문자가, 그러니까 문자 기호가 뭐야? 몇 개야? 2개지, 2개. 그지? 그럼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2가지. 얘는 2가지니까 2에 뭐야? 5제곱이라고 하면 되지, 그지? 그래서 서로 다른 2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5개를 뽑는 가지수니까 얘를 이제 우리가 기호로는 2파이 5라고 쓰는 거지. 그래서 2파이 5는 계산할 때 2의 5제곱으로 계산하겠다는 얘기야. 32로 이렇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n의 r제곱으로 계산하겠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가 이제 너네가 이제 문제를 봤을 때 문제에서 그냥 중복 순열로 구해라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고 나서 너네가 그 상황을 보고 중복을 허용해서 뽑아야 되고 그 다음 순서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중복 순열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하지? 근데 너네 중복 순열 계산할 때 물론 기호를 쓰긴 했지만 사실 이 기호보다는 그냥 아까 했던 그 방법을 제일 많이 사용한다.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게 2가지 해서 2의 5제곱까지 썼잖아. 이런 거를 더 많이 사용을 해. 이렇게 하는 게 더 제일 좋아. 굳이 막 기호를 쓰려고 하면 이게 2파이 5인지 5파이인지 되게 헷갈리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보통 그냥 2가지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냥 계산하는 게 제일 좋아. 이해하냐? 굳이 기호를 쓰겠다고 하면 이렇게 좀 구분해주면 좋아. 여기서 지금 중복을 당하는 애가 얘랑 얘 중에서 누구냐?
중복을 당하는 애가. 자리가 중복을 당하는 거야? 아니면 기호가 중복을 당하는 거야? 기호지. 자리가 중복당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기호가 2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니까 기호가 중복을 당하는 거지. 왜냐면 이렇게 중복해서 2개 똑같은 거 썼으니까. 맞지? 그러면 중복을 당하는 게 앞에 온다고 생각하면 돼, 무조건. 중복을 당하는 게. 이해하냐? 그럼 만약에 우체통이 2개 있다. 우체통 2개 있어, A, B. 편지가 7개가 있어. 자, 이 7개의 서로 다른 편지를 이 우체통 2개 A, B에 넣을 거야. 나올 수 있는 가짓수 몇 가지? 기호로 쓰자면? 7, 그러니까 7파이 2가 되는 거야? 아니면 2파이 7이 되는 거야? 7파이 2? 자, 7파이 2라는 건 이제 그 중복을 당하는 애가 7이라는 얘기니까 편지가 중복당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만약에 얘가 2번 중복을 당했다고 쳐봐. 그러니까 A 우체통이 얘를 선택하고 B 우체통도 얘를 선택했어. 그럼 이 편지를 반으로 잘라서 하나 이쪽 넣고 하나 이쪽 넣어야 된다는 얘기지. 좀 이상하지, 그치? 그러니까 중복을 당하는 게 편지야, 우체통이야? 우체통이지. 그러니까 2파이 7이 맞겠지. 대충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뭐 이런 상황도 해볼게. 만약에 학생이 3명 있어. A, B, C. 3명의 학생이 있고 얘네를 이제 1반이랑 2반에 반 배정을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 3명의 학생을 1반과 2반에 반을 배정하는 경우의 수. 3파이 2야? 아니면 2파이 3이야? 이제 중복을 당하는 게 반이지. 그치? 학생이 아니야. 마찬가지 학생이 중복당하면 학생을 잘라야지. 그래서 상체하체 이렇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맞겠지. 이해하냐?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좀 편해. 중복을 당하는 게 앞에 온다 이렇게. 이해하지? 근데 어차피 중복 승려는 사실 이게 기호로 잘 쓰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 근데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그냥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중복 당하는 게 앞에 온다 이렇게. 알았지? 요것도 이제 예제 하나 풀어볼게. 원래는 내가 예제 하나 풀고 너네 풀고 하려고 했는데 하나씩 설명하면서 할게. 자, 요 중복순열 예제 2번 보면 5개의 숫자 0, 1, 2, 3, 4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5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 중에서 숫자 3을 2개 포함하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래. 3을 2개를 포함할 거니까 일단 3 2개는 미리 뽑아놓는다고 생각하면 되지. 맞지? 그럼 이제 남은 숫자가 0, 1, 2, 3은 더 이상 쓰면 안 되겠지. 딱 2개 포함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4까지만. 요걸 사용해서 이제 나열할 건데, 5자리 자연수야, 5자리 자연수. 그러면, 이걸 한 번에 계산할 수는 없겠지, 0 때문에. 맞지? 맨 앞에는 0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제 한 기준을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 첫 번째는 맨 앞자리에 3이 들어오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3 이렇게 됐어? 그러면 3 하나를 썼으니까 이제 남은 3 하나는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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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열을 해줘야지. 몇 가지야? 일단 4가지지, 그지? 남은 3 하나 이제 선택하는 거는, 그지? 4가지 곱하기. 그럼 3을 그냥 아무데나 여기 집어넣어. 그럼 이제 남은 자리에는 들어올 수 있는 숫자가 0, 1, 2, 4 4가지씩 있지. 맞아? 그럼 여기 몇 가지? 4가지. 여기도 4가지 4가지니까 4의 세제곱까지. 맞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4의 4제곱이니까 얼마야 이거? 250. 어우, 그치. 250. 어떠 대단한데. 256까지, 그치?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번엔 맨 앞자리에 3이 아닌 경우를 생각해볼게. 뭐 물론 맨 앞자리가 1일 때, 2일 때, 4일 때 이렇게 나눠도 되지만 그냥 3이 아닌 경우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쉽지. 그치?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3이 아닌 거니까 네. 3개지. 1 아니면 2 아니면 4밖에 없잖아. 맞지? 그럼 일단 3가지.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1이 왔다고 쳐보자. 오케이? 그럼 이제 3 2개를 또 여기다 나열을 해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그냥 이번에는 이게 이 4자리 중에서
두 자리를 뽑는다고 생각을 해볼게. 네 자리 중 두 자리를 뽑는 거야. 근데 이제 뽑을 때 순서를 고려해야 안 해? 안 하지, 그지? 왜냐면 똑같은 3이 들어갈 거니까. 내가 이거 뽑아서 33 넣나? 이거 뽑아서 33 넣나? 똑같잖아. 그러니까 고려 안 한다는 얘기야. 그럼 뭐라 쓰면 돼? 4C라고 쓰면 되지, 그지? 너희 좀 잘한다, 그래도. 오씨, 예상 왠데? 여기 33 들어갔다 쳐봐. 그럼 이제 남은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0, 1, 2, 4, 4개 중에 하나씩 들어올 수 있겠지, 그지? 몇 가지야? 4의 제곱까지지, 그지? 4가지, 4가지니까. 맞아? 그럼 얘가 6, 3, 18에다가 16 곱하면 얼마야? 와우. 아까 항상 잘하더만, 빨리 해봐. 얼마야? 288. 욕하면 108. 그렇지. 오씨, 네가 잘하네. 288.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 둘을 뭐 하면 돼? 더 하면 되지, 당연히, 그지? 그러니까 왜냐면은 앞자리가 3이면서 동시에 1일 수는 없으니까. 동시에라는 게 아니잖아. 아까 합의 법칙 얘기한 거. 그지? 그래서 이거랑 이걸 더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얼마야, 그럼 계산하면? 44? 544? 그치, 뭐 이렇게 나오겠네.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도 보면 기준을 내가 잡아서 이제 두 개로 나눠서 계산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네가 이제 한 번에 풀 수가 없는 그런 경우에는 너네 나름대로의 기준을 잡아서 세우고 그러고 풀면 돼.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기준을 맨 앞자리에 3이 오냐 아니면 3이 아닌 다른 숫자가 오냐 그걸 가지고 기준 나왔지, 그지?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계속 풀 때 지금 예시를 계속 들면서 풀고 있잖아. 그러니까 3이 들어왔다 쳐보자 아니면 3이 아닌 1이 들어왔다 쳐보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예시를 쓰는 거랑 안 쓰는 거랑 차이가 좀 있어. 쓰고 생각하면은 생각이 좀 더 편해. 너네가 계속 이거 1을 계속 생각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 써놓으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어주는 게 굉장히 좋아. 이해하지? 자,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요걸 좀 볼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이제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지. A, A, B 이렇게. 요거 나열하는 경우, 그지? 경우의 수. 이거 몇 가지야, 근데? 그냥 생각해보면 그냥 별로 없잖아. 이거 나열하는 경우는 세 가지. A, A, B 아니면 A, B, A 아니면 B, A, A. 딱 세 가지밖에 없지. 맞지? 지금은 이제 별로 없으니까 다 세도 되는데 이게 좀 이제 많아지면 그때 일일이 세기는 좀 쉽지가 않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어떻게 세 가지라는 결과가 나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일단 지금 요게 지금 그 문제가 되는 거는 요 두 놈이 같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맞아? 만약에 우리 A, B, C 세 개의 문자를 나열한다고 하면, 일렬로 나열한다고 하면 그냥 단순히 3팩하면 끝이잖아. 그치? 근데 얘는 이제 같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얘를 다른 놈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이걸 좀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AAB에서 기본적인 AAB에서 앞에 있는 걸 A1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걸 A2라고 해서 좀 이제 구분을 좀 지어보자. 그럼 이거를 나열하는 경우는 마찬가지 3팩이니까 6가지가 나오겠지. 맞아? 그럼 그거를 한번 다 써볼게. 자, A1, A2, B 이런 게 있을 거고, 아니면 A2, A1, B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A1, B, A2 아니면 A2, B, A1 그리고 뭐 B, A1, A2 아니면 B, A2, A1 이렇게 총 6가지가 있겠지. 맞아? 6가지가 있는데, 그럼 이 6가지 3팩까지에서 이 두 놈은 실제로 어때? 이 두 놈은 실제로는 같은 거지. 왜냐면 지금 내가 구분을 짓긴 했지만 실제로는 A, A니까 똑같은 거니까. 그치? 그 다음 얘 두 놈도 같은 거고 이 두 놈도 같은 거지. 그러니까 얘도 몇 배가 불어 있는 거야 지금. 2배가 불어 있는 거지, 똑같은 게. 맞아? 근데 그것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똑같은 이 두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불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얘도 나누기 2팩토리얼을 하겠다는 얘기지. 이해하지? 그렇게 해서 얘는 세 가지다 라고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지. 이해하냐? 뭐 하나만 더 해보면 이번엔 AA, AB라고 해볼까? 일단 이게 다 다르다고 생각하면 이건 몇 가지야? 다 다른 거라고 생각하면 4팩이지, 4팩. 맞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A1, A2, A3라고 해서 구분을 좀 지어보면 A1, 2, 3, B 그 다음에 A1,
3, 2B. 그 다음 A, 2, 1, 3. B. 그 다음에 A, 2, 3, 1, B. 3, 1, 2, B. 3, 2, 1, B. 이런 식으로 쭉 있겠지. 24가지가. 맞아? 근데 실제로 이 6가지는 다 뭐 하는 거야? 같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6배 불어 있는 거지. 근데 그 6배라는 거를 정확하게는 똑같은 문자 하나, 둘, 세 개. 이 세 개를 나열하는,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3팩토리얼만큼 불어 있다고 생각해서 얘를 3팩으로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는 몇 가지? 4가지가 되겠지. 됐냐? 그래서 그냥 생각하는 거는 일단 문자의 개수가 3개니까 3팩토리얼로 계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똑같은 문자가 2개면 그거에 팩토리얼 붙여서 나눠주면 되겠지. 마찬가지 4개니까 4팩이고 똑같은 거 3개 있으니까 3팩으로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만약에 AA, BB를 나열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얘는? 일단 문자가 몇 개야? 4개니까 뭐야? 4팩. 그 다음에 똑같은 거 어떻게 있어? 똑같은 거 어떻게 해? 2팩, 2팩. 그러니까 A 2개 나열하는 경우, 그 다음 B 2개 나열하는 경우. 이렇게. 됐지? 요걸로 그냥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런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고, 이거에 관련된 유형도 많이 있긴 한데, 그것도 문제를 풀면서 좀 얘기를 해줄게. 그것까지 다 설명하면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문제 풀면서 얘기해줄게. 가장 흔히 나오는 게 이런 거지. 최단거리. 일단 최단거리를 구하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는 뭐야? 그냥 하나씩 세는 거. 그치? 그게 무식한 방법이 아니야. 되게 좋아. 왜냐면 그게 이제 중간에 장애물이 있거나 할 때 좀 이렇게 바로바로 피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기능이라기보다 아무튼 그게 좀 쉬워. 그렇게 바로바로 피하기가.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좋은 방법인데 단순히 지금 장애물이 없는 경우는 그냥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이용하는 게 제일 좋겠지. 일단 지금 문제를 보면 A에서 B를 갈 건데 P랑 Q 지점 중 한 지점만 지나고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한 지점만. 그러면은 이렇게 해볼게. 얘도 2가지로 나눠서 해볼게. 한 번에 못하니까 A에서 P를 거쳐 B로 가는 경우 요거 하나.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에서 Q를 거쳐 B를 가는 경우. 딱 이렇게 2개로 각각 계산한 다음에 더하는 식으로 풀어볼 텐데 일단 이거를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어떻게 적용을 시키냐면 자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자 여기가 출발 도착이라고 해볼게. 자 일단 최단거리로 가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방향이 갈 수 있는 방향이 딱 2가지밖에 없지. 어디랑 어디야? 위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는 거밖에 없잖아. 무조건 최단거리니까. 그래? 그러면 오른쪽으로는 몇 번을 가야 B로 갈 수 있지? 여기서 출발해서 B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몇 번 가야 돼? 4번 가야지. 1번, 2번, 3번, 4번은 기본적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위로 몇 번? 3번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그러니까 위로 가는 걸 A라고 하고 밑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가는 걸 B라고 하면 A가 총 3개고 B가 몇 개? 4개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치? 그럼 이거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나오겠지. 이해하냐? 그럼 이게 몇 가지야? 7팩을 3팩하고 4팩으로 나눠주면 가지수가 나오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A, BB, AA, BB가 있다고 치면 얘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오른쪽 A가 위지. 위쪽으로 한번 갔다가 BB니까 오른쪽 2번 가고 AA니까 위로 2번 가고 BB니까 오른쪽 2번 이렇게. 이해하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시킬 건데 그럼 일단 얘 같은 경우는 1번은 A에서 P를 거쳐 B로 가는 거니까 일단 A에서 P로 먼저 가야지. 그럼 A에서 P로 가려면 오른쪽 한 번에 위로 몇 번? 2번이니까 총 3번, 3팩. 이거를 뭘로? 2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위에 2개니까. 그치? 곱하기. 그 다음 P에서 이제 B로 갈 건데 Q는 거치면 안 되잖아. 맞아? 그러면은 여기서는 그냥 세볼게. 그냥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올 건데 그냥 세는 걸로 해볼게.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게 몇 가지야? 한 가지. 여기는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지.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게 맞지? 여기 몇 가지? 한 가지. 여기. 여기서 일로 오는 거는 요거랑 요거 해서 2가지잖아. 1, 1 더해서 2가지지. 맞지? 얘는 3가지. 1, 2 더해서 3가지.
맞지? 요게 이제 하나씩 세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가면 안 되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와야 돼. 그럼 여기 몇 가지? 두 가지지, 두 가지. 왜냐면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 게 두 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가지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건 두 가지겠지. 그럼 여기까지 오는 건 두 가지 마찬가지. 그 다음에 두 가지잖아, 이렇게. 맞지? 그럼 여기 몇 가지? 더해서 다섯 가지. 얘는 일곱 가지, 얘는 아홉 가지. 그럼 결국 곱하기 9만 해주면 되겠지. 그럼 계산하면 얼마야? 27가지인가? 이렇게 나오겠네. 요게 이제 AP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엔 AQ니까 얘도 이제 여기서 여기로 갈 건데 P로 가는 건 빼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일일이 세볼게. 얘도. 그럼 여기로 가는 게 한 가지,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여기도 한 가지, 여기 몇 가지? 두 가지. 여기는 더해서 세 가지가 될 거고, 여기는 요거 그대로 올라오니까 세 가지지. 맞지? 이거 그대로 올라오는 건 이제 구분할 줄 아냐? 할 줄 아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로 오는 거는 이거랑 이거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랑 여기서 한 가지니까 두 가지잖아. 그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쪽에서 한 가지, 여기 거쳐서 오는 게 또 두 가지니까 더해서 세 가지가 되는 거고. 근데 여기로 오는 거는 여기서 이쪽으로 오는 길밖에 없잖아. 그럼 이 세 가지가 그대로 올 수밖에 없지. 맞지? 그 다음에 여기는 몇 가지야, 그럼? 네 가지. 여기는 일곱 가지. 그러니까 A에서 Q로 가는 건 일단 일곱 가지. 그 다음에 Q에서 B 가는 거는 장애물이 없으니까 오른쪽 두 번에 위로 두 번. 뭐라고 하면 돼?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되지. 바로. 그래서 계산하면은 42가지인가? 이렇게 나오겠네. 아니야? 둘이 뭐 하면 돼? 더 하면 되지. 더 하면 69가 나오겠지.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가도 상관은 없겠지. A에서 Q를 거쳐 B로 가는 요 2번에서 그냥 A에서 단순히 Q로 가는 건 몇 가지야? 딱 요것만 사용하는 거니까. 오른쪽 몇 가지? 오른쪽 3개, 위로 2개니까 5팩이지. 이거를 뭘로? 3팩, 2팩으로 나누는 거. 요거에서 A에서 P를 거쳐 Q로 가는 걸 빼면 되지. 그지? 그럼 A에서 P로 가는 게 몇 가지야? 3팩을 2팩으로 나누는 거지. 그지? 그리고 P에서 Q 가는 건 그냥 한 가지밖에 없지.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얘도 10가지에서 3가지 빼는 거니까 똑같이 7가지가 나오긴 하지. 뭐 이렇게 해도 되고. 1번도 마찬가지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지. 근데 사실 장애물 피하는 거는 이제 바로바로 피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일일이 세는 게 이게 좀 익숙하면 바로바로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게 좀 좋아. 나도 사실 이걸 제일 많이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없네. 오케이.